와.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입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제가 이번에 80만 구독자를 기념해서 Q&A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최대한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이랑 답변 개수가 좀 많아요. 제가 1번부터 차근차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 휑해서 좀 울려요, 소리가. 와, 제가 지금 먹으면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선 앞에 2가지 정도는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밥을 그냥 딱 먹고 치워버릴게요. 아마 이 질문을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27살 때 이직 준비를 하려고 직장을 그만뒀었는데 그때 취미이던 캠핑을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유튜버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은 없고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6년 막 유튜브를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유튜버마다 다 그런 수익 구조나 이런 게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한 5만 명 정도 됐을 때부터는 직장 다니던 때랑 비슷하게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슬슬 이제 구독자가 더 성장해 갈수록 당연히 직장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잘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5만, 10만, 15만, 20만 이렇게 2배, 2배, 2배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사고 싶은 장비가 있으면 조금 고민하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 말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고기를 먹어봐야 하는데 우와 잘 익었다. 음. 밥은 다 먹고 이제 치우고 왔습니다. 이제야 좀 속 편하게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해보자면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버를 직업으로 하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쉽게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들을 종종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채널이 커지게 되면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강연도 처음 해봤고 또 최근에는 제주도 홍보대사가 되기도 했어요. 며칠 전에는 크록스 DIY 스테이션 행사에 초대되어 다녀왔는데요. 크록스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아이콘스토어 1주년 기념 DIY 스테이션에서 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와중에 캐릭터도 하나씩. 근데 포인트로 단체 캠핑 가면 헷갈려서 뒤에 있는 거 같이 넣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겨울용. 잔디 사이즈. 지난 6년간 제가 가장 많이 신은 신발이 크록스일 정도로 저는 크록스에 굉장히 진심인 편인데요. 저는 이날 아웃도어뿐 아니라 데일리용으로도 어울릴 수 있는 꾸안꾸 포인트 슈즈를 만들어 봤답니다.
DIY 스테이션 내부가 정말 다양한 정품 지비츠 참과 DIY 재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나만의 크록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크록스 대표 제품인 클래식 클로그 화이트 컬러에 이것저것 대보면서 꾸미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행사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도 백스트랩을 교체하거나 지비츠 참을 부착하는 등 각자의 개성대로 크록스를 예쁘게 꾸미시더라고요. 제가 꾸민 크록스 어떤가요? 신고의 대명사 크록스답게 내가 원하는 테마와 무대에 맞게 신발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었고 진정한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서툴지만 이날 짧게 행사 진행도 했는데요.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이 제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경험들이 저의 직업이 유튜버여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정말 설레고 행복한데요.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보러 찾아와 주시는 팬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직업이 유튜버이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 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점이 굳이 있다면 딱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촬영하면서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촬영을 했어야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저 말고도 모든 유튜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 서류 같은 거 제출할 때 직업을 적는 란이 있는데 그럴 때 좀 애매해요. 스스로에게도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직업을 선택하는 란에 유튜버가 없잖아요. 프리랜서라고 해야 되는지 사업자라고 해야 되는지 유튜버라고 해야 되는지 직업을 어디다가 적어서 내야 될 때 조금 애매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캠핑하면서 저는 신기하게도 아무리 어둡고 사람이 없고 고요하고 막 이래도 한 번도 무서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공포 라디오를 들은 그런 단련의 효과인 건진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무서워 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분홍이 짖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얘가 짖긴 짖어요. 이것도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고 먹는 장면을 찍을 때도 카메라를 이쪽에 놨다가 이쪽에 놨다가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서 먹다 보면 먹는 게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음식이 다 먹기 전에 식어버리는 편입니다. 근데 다시 데워 먹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혼자 촬영하면서 음식이 식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동하는 장면을 찍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편이에요. 이 부분을 찍을 때마다 정말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의 주량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소주 1병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아주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2병 먹고 2병 반 먹어도 괜찮았던 적도 있고 오늘 컨디션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또 1병 먹고 그만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말 제가 가족들이랑 캠핑하는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데요. 가족들도 다 각자의 직업이 있다 보니 저희 3남매가 다 떨어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캠핑을 1박 가려고 해도 시간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남매끼리 시간을 잘 조율을 해서 올해는 저희 3남매가 함께 캠핑을 좀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저는 카메라 한 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평소에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혼자다 보니까 카메라가 2대 이상이 되면 서로 카메라끼리 이렇게 앵글이 겹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2배로 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2대를 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 영상에 날 찍고 있는 카메라가 저 뒤에 막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한 대로 열심히 움직여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 편 찍어오면 그 한 편에 대한 편집 시간이 보통 20시간 정도, 일수로 치면 한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편집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을 사용하고 있고 로고 촬영을 해서 색보정을 입히고 있습니다. 제가 1인 크리에이터로서 이거는 저뿐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가장 흔하게 되는 NG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 아무리 신경 쓴다고 써도 100번 이상을 녹화 버튼을 눌렀다가 종료했다, 눌렀다 종료했다 이거를 하는데 그 중에 어쩌다 한 번을 녹화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난 눌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똑같은 장면을 2번 촬영할 때가 있답니다. 2번째 촬영하는 거랍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거는 제가 정말 명확하게 저의 뇌리에 박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제주도에 백패킹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찾아간 장소가 야영이 안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는 곧 저물어 갈 시간인데 철수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정말 급하게 알아보고 갔던 장소가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장소였던 거예요. 진짜 눈앞에 핑크뮬리 밭이 쫙 펼쳐져 있고 발 아래로는 제주도의 전경이 딱 보이면서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녹차밭도 보이고 벅찰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 경치가 정말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것도 평소에 댓글로 질문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퐁당이는 저희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고 제가 캠핑을 데려간다거나 저희 집에 있는 경우는 저희 시부모님이 집을 비우실 때 제가 맡아주는 거예요. 네, 동네에서도 아주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혹시 저 지금 갤로퍼 본 것 같은데 이 동네 사시나요? 이러면서 DM이 와요. 제가 예전에는 해외로 캠핑이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드디어 해외 백패킹을 목적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해놨어요. 5월 달에 갈 예정인데 제가 일본은 태어나서 처음 가보거든요. 후지산이 보이는 곳에서 백패킹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도 어쩔 수 없이 거실에 그냥 펴두고 말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대신에 제습기가 있으면 이틀 말릴 거 하루 말릴 수 있다. 그런 정도고 우중 캠핑을 하면 한 2, 3일 정도는 저희 집 거실을 텐트에 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저라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작년에 제가 환상 계곡 특집이라고 해서 계곡이 좋은 캠핑장을 몇 군데 소개해드렸는데요. 제 목표는 사실 5군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수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환상 계곡 캠핑장 특집을 계속 이어나가 볼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린 캠핑장을 실제로 가보신 분들이 정말 다 좋았다고 하시고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스스로도 그렇게 더운 폭염에는 물에 안 들어가고는 못 배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계곡을 계속 찾아 나설 예정이에요. 제가 캠핑장에서 밥 먹을 때 종종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뭐 보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무서운 실화 이야기를 듣는데요.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돌비 공포 라디오랑 안나의 이야기랑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 이렇게 세 채널을 아주 주구장창 이렇게 돌려가면서 거의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겁이 없어졌나 봐요. 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은 안 오더라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영상의 흐름상 먹자마자 바로 자는 것처럼 그렇게 뭐 스토리가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먹자마자 바로 자는 건 아니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저도 카메라를 손에서 놓고 좀 저만의 자유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자기 전까지는 대부분 카메라 촬영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자는 편이에요. 제 영상을 또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기도 하는데 사람만 갈 때와
강아지와 함께 갈 때 캠핑장을 고를 때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같은 뷰여도 여기 캠핑장이랑 여기 캠핑장이랑 운영 조건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앞은 똑같은 뷰인데 캠핑장이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있다. 근데 여기는 애견 동반, 여기는 애견 동반이 안 되는 곳. 막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해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주변 환경을 먼저 많이 보고 그 다음 애견 동반이 허용되는 곳을 좀 찾는 편이어서 사람끼리 갈 때랑 강아지를 데리고 갈 때 특별히 뭐 추가되는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분홍이는 2018년 11월 27일 저희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태어나자마자 핏덩이이던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분홍이는 정말로 제 자식 같은 강아지예요. 분홍이가 태어나는 거, 젖 먹는 거, 걸음마 떼는 거, 눈 뜨는 거, 처음 훈련시키던 장면 이런 것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는 캠핑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봄이랑 가을에는 캠핑하기 정말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오고 왔죠? 왔어요, 분명히? 근데 여름철 폭염에는 진짜 번아웃이 한 번씩 오는 편이에요. 캠핑 준비 다 해놓고 아침에 오늘 진짜 나가기 싫다. 밖에 얼마나 더울까.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때가 있어요. 진짜 8월 한 달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날씨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번아웃이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장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또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거든요. 근데 겨울의 문제점은 장박이기 때문에 컨텐츠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번아웃이 와요. 아, 장박지 좀 너무 또 영상 올리면은 지겹지 않으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가 이제 그걸로 살짝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때는 이제 또 장박지가 아니라 다른 캠핑장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또 극복. 분홍아, 목 빠지겠다. 뽀용뽀용. 저는 오히려 캠핑을 가는 그 자체보다 편집에서 번아웃이 왔는데요. 제가 캠핑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편집하는 거는 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이 보통 3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캠핑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너무 살고 있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이 점점 하기 싫어지고 편집을 하기 싫으니까 또 캠핑도 가기 싫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가 핸들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를 구해서 컷 편집을 제가 맡기고 있어요, 이제는. 근데 이게 브이로그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영상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의 손을 안 거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를 구한 것 치고는 영상에 저의 손길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기존에 편집에 3일이 걸리던 걸 지금은 한 반나절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집 부분에서 힘들었던 건 완전하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간혹 있는 악플도 사실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는 그런 멘탈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편집자를 구하면서 제 생활의 균형을 찾은 것 같아요. 기한을 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기 때문에 밤을 새가면서도 편집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다가 지금은 아주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자유형 한 달 배워본 적이 있어요. 원래도 물을 좋아해서 수영도 되게 수월하게 배웠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대신 자세는 좀 엉망일 수 있겠는데요. 다른 운동은 딱히 하는 건 없고요. 크로스핏을 배워봤는데 2번 가고 안 갔어요. 저랑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운동을 하는 건 없는데 프리다이빙도 배워보고 싶고 테니스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 운동이에요.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실제 캠핑을 하고 있는 지인을 따라가서 1박을 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캠핑이라는 게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나에게 캠핑이 잘 맞는지부터 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치. 경험상 장박을 하면 텐트가 꼭 한 번 이상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상은 하고 있던 상황이라 몸은 힘들지만 기분이 안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특별히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 말고도 캠핑을 다니다 보면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저는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텐트가 무너져도 괜찮고 텐트에 비가 새도 괜찮고 뭐 텐트를 만약에 잘못 만든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화는 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크게 화나진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면 가평의 나아정 캠핑장을 추천드리고요. 캠핑장에 타프까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도 비걱정 없이 캠핑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 자연 속으로 난 들어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과감하게 평창 산더미 목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을 거야, 누울 거야, 일어날 거야. 일로 와. 어떻게. 자, 이렇게? 있어요. 딱 한 번 한여름에 용인에 있는 어떤 캠핑장을 갔는데 진짜 벌레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심해. 얜 또 누구야? 이렇게 벌레가 최악으로 많았던 캠핑장은 처음이었지만 그냥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겨냈어요, 그것도. 이날은 정말 차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도 못하고 창문에 모기장까지 다 설치해서 지냈는데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최악의 캠핑장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단 한 번도 촬영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온 적이 없는데 이날만큼은 정말 고비였습니다. 분홍이는 제가 캠핑을 막 처음 시작했을 때는 텐트나 차에 배변 패드를 놔줘봤는데요. 얘가 거기다가 안 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예 치웠고 대신에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가 좀 신기하게 통잠을 자는 애여가지고 저보다 일찍 자서 저보다 늦게 일어나거든요. 자기 직전에 산책 한 번 갔다 오고 아침에도 그냥 눈 뜨자마자 나갔다 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분홍이가 텐트나 차 안에다가 실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굴 닮아서 그런지 아주 똑똑한 강아지예요. 촬영은 우중 캠핑이 더 힘든데 재미도 우중 캠핑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마지막 2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만났냐면요. 대학교 동기예요. 그냥 쭉 친구로 지내다가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도 저의 열렬한 구독자이시랍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정말 좋아해 주시고 주변에도 막 자랑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항상 조조님 이렇게 하면서 댓글도 달아주세요. 제가 다 보고 있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이제 슬슬 계획을 가져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기도 했고 저도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고민이 많아요. 캠핑이랑 이런 건 계속 하고 싶은데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주 혼자서 캠핑을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아주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매주 캠핑을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싶은지 저도 구독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남편이랑 같이 뭐 주말에 캠핑을 가도 되고 아니면 일상 브이로그라든지 글램핑이라든지 사실 캠핑 말고도 갈 수 있는 여행지는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0개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는데요. 제가 억지로 막 이렇게 30개 안에 우겨 넣는다고 막 질문 하나에 막 2가지씩 들어있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저에 대해서 뭐 소소하게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Q&A에서는 일단 캠핑 장비에 관련된 질문은 제외를 시켰거든요. 캠핑 장비에 관련된 질문은 추후에 장비 추천 영상이라든지 이번에 올려주신 질문들까지 포함을 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